안녕하세요. 환경개혁 컴퓨터 기본 이해 세 번째 시간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나루노 컨설팅의 대표선을 맡고 있는 이정필입니다. 아, 온실에서 우선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온도와 그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습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실 내 환경 변화는요,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기계에 나타나거나 또는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습공기 선도 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멀리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표는 네덜란드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PTC 플러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온실 내 그 환경 변화를 예측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그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습공기 표는요,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건고 온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대 습도, 지금 여기에 10, 20, 30에서 100까지 나와 있는 게 상대 습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쪽에서 이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8도, 10도, 12도, 14도, 16도, 18도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 WBT, 즉 Wet Bulb Temperature라고 해가지고요, 습온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60kJ, 70kJ, 80kJ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공기 중에 열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그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하단부에 있는 절대 습도를 나타내는데요.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는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상대 습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가 있고요. 절대 습도는 온도가 변하든 변치 않든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절대 습도에 있는 이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현재 절대 습도, 그리고 작물이 증산할 수 있는 그 수분 부족 분량들을 예측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측에 보면 하단에 0, 1, 2, 3, 4 해가지고 킬로파스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온실 내 그 수증기 압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는요, 이와 같은 간단하면서도요, 다양한 온실 내 물리적인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죠. 이와 유사한 걸로 공학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습공기 선도 똑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보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습공기 선도는요, 설명을 드렸지만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절대 습도와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작물이나 피복제 결로가 발생해서 곰팡이와 같은, 또 후사령과 같은 그런 병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얼마만큼 빨리 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1도 올렸을 때 온실 안에 상대습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작물이 수분 부족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환기를 해가지고 1도를 낮췄을 때 온실 안의 습도 변화라든가 기타 그 변화는 그 변화 요인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증발할 수 있을지, 필요한 열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습공기 선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결로점 찾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통상적으로 11월 달에서 3월 중순까지 천창이 닫혔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 난 이후에 외부 온도가 상승하고 나서 천창이 열리는데, 이때 조그마한 환기가 늦어도 결로가 발생해서 곰팡이와 같은 치명적인 병해가 발생하고, 또한 열과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타 생장애가 발생하게 돼서 우리한테 그 직접적으로 생산량 감소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결로점이 어떻게 지적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 수 있다면요, 현재 온도가 20도씨고 상대 습도가 80%일 때요, 그 결로점이 어디일 거냐? 보통 제가 위 상부 쪽이 상대 습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80%에 만나는 이 점이 현재
그 20도와 80%가 만난 이 점이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시면은요, 상대 습도가 100%인 점을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면은요, 16도가 되겠죠. 현재 그 공기 중 온도가 20도씨고 상대 습도가 80%라고 했을 경우에 작물체 온도가 16도 이하가 됐다라고 보면은 결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환경 조절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과학 상사라든가 농약상에서 보는 습구, 건구 온도계, 이게 동시에 되어 있는 그런 온도계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온도는 어떨까요? 습구일까요? 건구일까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게 나왔다. 이 부분은 건구 온도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건구 온도보다 낮게 온도, 이 부분이 습구 온도계였습니다. 즉 물이 증산하는 것에 따라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죠. 즉 현재 22도고 현재 16도입니다. 즉 6도 온도 편차가 나는 1, 2, 3, 4, 5, 6도가 되죠. 즉 현재 상대 습도는 약 51%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를 보는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단지 숫자만 가지고 건구 온도가 몇 도, 상대 습구 온도가 몇 도, 이런 숫자만 가지고도 이 습공위선도를 이용한다면 현재 상대 습도를 예측해 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상대 습도가 몇 프로인가를 알아보는 표가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건구 온도가 28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25도, 26, 27, 28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온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또한 습구 온도가 20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16, 18, 20 여기에 있네요.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을 따라서 쭉 상승해서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에서 다시 어떨까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약 40, 한 6, 7% 정도의 상대 습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구 온도가 28도이고 습구 온도가 20도일 때 그 포화 수증기량, 현재 절대 습도, 수분 부족 문장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현재 28도이고요. 습구 온도가 20도라고 했을 때 만나는 점, 상대 습도는 40, 한 6 내지 7%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지고 아래 부분이 절대 습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절대 습도 되는 부분이 약 13g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공간에 있는 수분량은 13g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보려고 그러면 이 점에서 우측으로, 즉 상대 습도가 100%인 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점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 포화 수증기량 27.5g 되겠죠. 즉 28도씨일 때 최대 수분을 채울 수 있는 양은 27.5g이 되겠다. 27.5g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결로가 되겠죠. 그래서 27.5g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겠고요. 이 포화 수증기량에서 현재 절대 습도를 뺀 값이 수분 부족분, 즉 14.6g이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작물이 14.6g을 더 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습공유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디다? 건구 온도다. 왼쪽이요. 050. 이 부분은 건구 온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위에 상부는 상대 습도다. 그리고 이 포물선을 따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80, 12, 14, 16, 18, 20 이렇게 나오는 WBT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습구 온도다. 그리고 여기에 70kg, 80kg, 90kg는 난방 열량이라든가 온실내 열량을 알아보는 그런 라인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는 뭐다? 절대습도, 현재 절대습도, 포화 수증기량, 수분 부족분을 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고요. 우측에 킬로파스칼로 나온 것은 현재 작물의 수증기압을 알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증기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현재 2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80%일 때요. 그 수증기압은요, 공기 온실내의 수증기압은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 사선, 만나는 사선이 있습니다. 이 사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우측으로 반드시 이동하면 됩니다. 즉 1.9kPa이 되겠고요. 반대로 여배 수증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시설 실내 온도와 여보는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보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기공세포 내에
그 상대 습도는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그러면 쭉 그 만나는 점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즉 2.4kPa이죠. 그래서 실내 그 수증기압은 1.9kPa이지만은 옆에 수증기압은 2.4kPa입니다. 어떤 것이 더 높죠? 옆에 수증기압이 높죠. 그래서 증산이 된다 안 된다? 증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수증기압은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넬란드 PTC 플러스에서 교육하는 교육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즉 수증기압의 0.2kPa 이상이면은 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증기압이 0.2kPa 이상이면 증산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이 0.2kPa이 기공저항, 연면 경계층 저항의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번이 2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절대 습도는요 17.4g이 나오고요. 또 20도씨고 상대 습도가 80%인 온실 내부에 절대 습도는 13.9g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2.5g 정도 나오는데요. VPD로 봤을 때 수증기압으로 봤을 때는 0.47kPa이죠. 즉 0.2kPa 이상이기 때문에 증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여기에는 여본이 실온보다 낮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 보면은요. 그 수증기압이 0.15kPa밖에 아닙니다. 즉 증산이 되겠다 안 되겠다 0.2kPa 미만이기 때문에 증산이 곤란하겠죠. 또 반대로 실내 온도보다 여본이 높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0.74kPa로 그 여본이 높으면 높을수록 옆 수증기압은 급격히 증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습도 관련 기본적인 용어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먼저 공기 중에 포화 수분 함량을요, saturated moisture content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SMC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분량을 그램/per 입방미터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절대 습도는 absolute humidity라고 해가지고 그 현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실제 수분량을 나타냅니다. 그램/per 입방미터. 또 이 절대 습도는요, 단위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램/kg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건공기 1kg당 몇 g의 수분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고요. 우리 시설온에서는 용적률이잖아요. 공기의 그 측고와 또한 거기에 커튼 아래에 어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용적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램/per 입방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또 그 절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수분 부족분은 그램/per 입방미터로 나타내는데 포화 수증기량에서 절대 습도를 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수분 부족분은 1g당 0.14kPa의 그 수증기압을 낼 수가 있겠죠. 즉 2g의 수분 부족분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0.28kPa 작물 증산이 잘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 습도는요, 항상 그 수분 부족분이나 VPD의 즉 수증기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뭐하고 관계가 많을까요? 온도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증기압 차라고 하는 VPD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물이 얼마만큼 증산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수분 부족분에 대한 이 그림을 나타내면은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작물 증산의 원동력은요, 수증기압 차, 즉 잎과 온실 내부의 이 수증기압 차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고요. 그 또한 이 수증기압 차도 존재를 하지만은 이 잎 주변에 있는 그 아주 습도가 높은 밀도가 높습니다. 이거를 연면 경계층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연면 경계층 저항과 더불어서 이 공변세포에서 어떨까요? 수분을 잘 내보낼 수 있게끔 공변세포가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기공 저항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닫혀 있을 때는 잘 못 빠져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약 0.2kPa의 그 저항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대 습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작물이 새롭게 작물을 시작할 때 보면은요, 보면은 수증기압이 아주 낮습니다. 즉 온실 내부에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작물이 더 많은 증산량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부에서 이 가습을 하기 위해서요. 천창의 그 광도가 600와트 이상이거나 온도가 28도 이상이 되면은 아주 미세한 폭으로 가습을 하게 되죠. 또한 작물체 직접적인 살수도 일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작물의 살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VPD가 10이다. 이런 정도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또 작물이 입식할 때하고 생산 중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작물의 수준기압은요 2.0g 이상 오전에 만들어지는 게 작물의 대사장이 원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낮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것들은 600와트 이상이나 24, 26도 이상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일부 미스트로 물을 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저녁에는 최대 상대습도가 한 90% 전후, 야간에는 80% 이상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죠. 그리고 시설 내 저습 영향으로 보면은요, 작물이 환경이 바뀌면은요, 형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즉 온실내가 지속적으로 습이 낮다고 했을 때는요, 잎이 작고 엽색이 진해지죠. 그리고 잎이 타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하면 한낮에는 시드는 위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높은 건물 함량이라고 그러는데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어떨까요? 광합성 산물량이 많겠죠. 그래서 높은 건물 함량이 나타나고요. 또한 수분량이 적게 되면은요, 당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 저장성이 오래가고요. 균류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착과 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한낮에 그 시설 내의 습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배곱서기가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일부 충이라든가 응애 이런 부분들은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어서 저습의 여습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시설 내 고수분요. 시설 내 저습과 반대로 잎이 커지고요. 색상이 엷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물의 연명 지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엽색이 즉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엽색이 엷어지고요. 과색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옅어집니다. 그리고 작물이 영양생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과일이 저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잎에 아침에 일액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요, 일부에서 그 피복제 안쪽에 발생하는 이 결로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작물을 온실 내부에 제습을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관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 내 가습장치의 종류에는요, 포구와 미스트, 지붕살수장치, 패드앤팬, 기타 바닥에 살수하는 통로에 살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일부 습이 높을 때는요, 제습기 또 냉방이나 환기해 가지고 제습이 수행되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와 같이 습공유선대의 활용과 온실의 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